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여러분 우리 어떤 걸 보셨냐면 요거부터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이 뭐냐면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A의 근로소득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나타난 소득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여긴다?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여겨놓고 그 종합소득 금액 다음 구간이 뭐다? 소득 공제를 차감하는 구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 공제가 우리가 이 공제,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이 뭔가 사람으로 하는 공제를 뭐라고 한다? 인적 공제라 그러고 그 직원의 어떤 거래 사실에 증명해서 공제하는 걸 뭐라 그런다? 물적 공제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인적 공제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 공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 공제는 어떤 의미다? 자, 나는 본인은 무조건 픽스고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공제를 해줄게?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줄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 부양가족 수가 많게끔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나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그 부양가족이 나이예요. 첫 번째는. 연령은 몇 살? 20세 이하, 60세 이상. 인자여야 되고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내용 그 부양 가족이 배우자와 장애인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령 조건을 아무리 만족해도요 소득 금액 조건에서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나의 부양 가족에 못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표현이 뭐였죠? 우리 공부에서 소득을 얘기하는지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다? 100만 원까지다 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과 분류 합산해서 100만 원 이하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계산법이 분리과세도 있었는데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부탁드렸냐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여러분이 파악이 됐다라면 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라고 여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특이사항은 다른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였는데 100만 원까지였는데 유독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까지 또 풀어놨어요. 되셨어요? 쌤,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머릿속에 바로 직관이 안 되는데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자, 본인이라고 제가 예시를 하나 띄울게요. 자, 본인은 우리 어떤 직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본인은 42살이라 그럴게요. 그럼 이 본인 옆에 배우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자, 배우자의 연령이 42세라고 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배우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죠. 그럼 뭘 판단해야 돼?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판단할 건데 우리 문제를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배우자 옆에 소득 자료를 좀 줍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어라고 하면은 나의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야 부양가족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었어. 한 9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슨 대상이었냐면 얘는 무슨 대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순간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판단이 됐으며 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라고 여긴다고요. 그러면 배우자는 나의 어디에 들어온다? 부양가족 범위에 들어온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 자료를 보시면 나 어떤 식으로 줄 건지는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일단 정리를 좀 더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공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공제 말고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추가 공제가 있는데 좀 줄이 이상하다, 그죠? 자, 추가 공제 볼게요.
여러분 전산세무교재 추가 공제는 페이지 254페이지를 보셔야 되겠다. 자, 페이지 254페이지에 추가 공제를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자, 여러분 추가 공제는요. 기본 전제가 일단 기본 베이스 조건이 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만 됩니다. 자여야 돼요. 그 말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됐다라는 건 연령과 소득을 다 만족한 부양가족들이겠죠.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하고 어떤 상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냐면 그 부양가족이 첫 번째 경로예요. 경로 우대 공제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 그러면 경로는 연세가 많다 이 말이죠. 몇 살부터? 이상인 경우. 그러면 그분 한 분당 소득 공제 추가가 되는데 1인당 얼마래요? 100만 원씩 소득 공제가 차감됩니다. 두 번째는 경로우대, 두 번째는 장애인 공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좀 몸이 불편한 분 한 분이 계시면 뭔가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지출도 좀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장애인으로 인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가. 그래서 기본 당연히 일단 기본 전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 장애인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돼요. 면 1인당 얼마다? 이게 좀 커요. 200만 원 소득 공제가 됩니다. 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아버지가 72살이셔. 아버지가 72살이고 소득이 없으셔. 자, 72살이고 소득이 없다라면 일단 기본 공제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72세니까 경로우대 공제가 돼버리죠. 근데 아버지가 또 뭐예요? 장애인이시면 여기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1번, 2번은 한 분 1인으로 인해서 더블 공제돼요. 중복 적용이 됩니다. 중복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소득자 본인이 얘기하는 건데요. 3번은 부녀자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녀자 공제라는 건 좀 스토리가 있다. 그쵸? 소득자 본인이 성별이 무조건 뭐여야 되게? 여성이어야 돼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여야 된대요?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이어야 돼요. 자, 요 베이스로 이 베이스로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이 여성,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인 본인이 첫 번째 예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있죠? 배우자가 너무 이상이다. 그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얘는 5월입니다. 5월 B는 배우자가 없다. and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있다. 되셨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요 케이스는요. 요 케이스는 본인이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원 신분이 아니라 본인이 세대주 신분이어야 됩니다. 되셨죠?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무슨 공제죠? 이 부녀자 공제는 한번 1회당입니다. 1회당 연 50만 원 공제. 소득 공제. 자, 부녀자 공제 말고요. 이번에는 한부모 공제입니다.
여러분 한부모라는 거는 소득자 본인이 부모여야 되겠죠. 그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득자 본인이 부모여야 되죠. 그럼 부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배우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부모니까 배우자가 없겠죠. 없고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다 해요. 그죠? 이러면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복되는 감이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가 없죠. 그죠? 배우자가 없죠.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다. 똑같은 얘기죠, 거의. 그럼 이게 지금 중복되죠? 중복 안 돼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 공제가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만 하셔야 돼요. 뭘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한부모 공제를 해야 되겠죠? 얘는 중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한부모 공제를 하게끔 해놔야 되겠죠. 자, 이게 뭐다? 인적 공제입니다. 자, 계속 정리하시면서 좀 더 살을 붙입시다. 뭐냐면 가끔씩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 아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어디에 살겠어요? 서울에서 살겠죠. 근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 부모님은 울산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주거가 어떻게 돼요? 주거지가 따로따로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꼭 그 주소지에 안 있어도 됩니다. 주거가 구별이 되어 있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 자, 직계존속. 여러분, 직계존속이 누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존속은 주거가 구별이 돼도 되는데 국내에만 돼요. 꼭 국내에 거주하셔야 돼요. 그럼 국외에 거주하시는 직계존속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있죠? 그럼 직계비속이 누구지? 자녀라고 보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요, 국외에 거주도 가능해요. 되셨죠? 이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학업으로 인해서 국외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 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아빠는 한국에 있대 말이죠. 아빠는 한국에 있고 배우자 자녀는 이 유학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럼 가능하다고. 국외 거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직계존속은 한국에만 있어야 돼. 그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조건만 되면 북의 거주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부양가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부양가족의 범위가 12월 31일, 죄송해요.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9월 7일에 아버지 직계존속 아버지가 사망하셨어요. 9월 7일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분이 계세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30일 현재는 생존해 계시지는 않은 상태지만 이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세법이 이상하게 좀 표현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망일 전일로 판단합니다. 자, 사망일 전일은 그럼 며칠입니까? 9월 6일이죠. 여러분 9월 6일은 살아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됩니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시면 돼요? 올해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나의 부양가족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 맞아야 돼. 일단 연령과 소득금액 조건이 맞으면 나의 부양가족에 들어옵니다. 사망일 전일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요거를 실기를 하나 해볼 건데요. 요 내용으로 잠깐만요. 공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능을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페이지 549페이지고요. 우리 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는요, 천부전자입니다. 한번 인적 공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천부전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올게요. 여러분도 천부전자. 8601입니다. 천부전자. 들어오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의 큰 1번은 뭐죠? 일반 전표 다뤘죠? 큰 2번은 뭐죠? 메인 매출 전표 다뤘을 거예요. 큰 3번은 뭐였지? 부가세 보석서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얘기를 다뤘고요. 큰 4번은 결산입니다. 자, 종료했다 치고 큰 5번이 들어갑니다. 자, 큰 5번 549페이지 26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큰 5번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자, 큰 5번에 1번을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제가 읽어 볼게요. 자, 다음은 사원 김경민의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김경민의 자료를 안 줘요. 김경민의 뭘 줬습니까? 부양가족 자료를 지금 우리한테 던졌죠. 자료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된다라면, 되도록이면 김경민의 부양가족으로 만들 거예요. 가능한. 자, 사원 등록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일단 메뉴는 사원 등록 메뉴에 가셔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부양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문제에서 부양가족의 얘기가 나오면 방금 저랑 공부하셨던 무슨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인적 공제의 판단 기준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인적 공제에 대한 해결은 뭐와 뭐다? 항상 연령과 소득 금액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쓸 얘기가 많거든요. 자, 그럼 프로그램 갑시다. 사원 등록에 지금 여러분 봐요. 김경민은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김경민은.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김경민이라는 사원을 등록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등록 못 하겠어요. 그렇죠? 4번 주고 입사일 주고 주소지 막 입력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사원 등록이 의도가 아니고, 자, 기본상 옆에 보시면 어떤 탭이 있냐면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이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딱 들어가시면, 자, 요 화면 보이시죠? 자, 이 화면을 여러분 좀 제가 해석해 볼게요. 지금 이 김경민은 여러분 본인은 무조건 기본값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가 기본공제의 함수가 걸리는 거야. 좀 표현이 그런데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 두당 얼마씩 함수가 걸리는 자리다? 150만 원씩 함수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4칸 있죠? 방금 제가 얘기한 추가 공제를 얘기하는 구간이에요. 보실래요?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순간 두당 계산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50 이렇게 걸릴 거예요.
자, 그럼 쌤 이 뒤에 두 개는 뭐니인데요. 자녀와 출산 입양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렸잖아요. 자녀와 출산 입양은 저 잠깐만 나가서 우리 요 계산의 흐름도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공제였죠? 인적 공제를 떠나서 종합소득 공제였죠. 소득 공제에 인적 공제를 했는데 저기 뒤에 내려가면 무슨 공제가 있다? 세액을 깎는 세액 공제 구간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에도 무슨 공제가 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는 인적 공제와 어떤 그 사람의 거래 사실에 의해서 하는 물적 공제가 있거든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냐면 요 화면에 두 개가 자녀와 출산 입양 요 두 칸은요. 뭐를 담당한다? 세액 공제의 인적 공제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적 공제는 프로그램에서 다 어디가 관여한다? 부양가족 화면이 관여합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인적 공제는 어디에서 관여한다? 사원 등록에 어디에서 정확하게는 부양가족 화면에서 관여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자, 요 인적 공제는 직원한테 물어야 되죠. 너의 부양가족이 몇 살이니? 너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어떻니? 이런 거는 물어야 되죠. 제가 앞으로 회사가 직원의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잖아요. 자, 기억나세요?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원한테 물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 소득 공제의 인적 공제는 직원아 너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곳은 제가 노란색 빗금을 칠 거예요. 구별되시죠? 됐죠? 자, 이제 합시다. 어쨌든 요 자녀 출산 입양은 세액 공제 구간입니다. 자, 김경민은 기본 공제로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봐봐. 김경민이 여자가 아니죠. 주민번호 앞자리가 남성이잖아요. 여자가 아니고요. 지금 밑에 문제지에 보시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도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로와 장애는 전혀 아니죠. 자, 그럼 내려갑니다. 자, 다음 줄 오세요. 자, 이 연말 관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정혜미가 배우자죠. 자, 배우자임을 인식합니다. 그게 단축키 3번인 거야. 여러분 요 자리 연말 관계에 숫자 3을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이 배우자시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이름 정혜미. 내국인. 자, 내국인 하시고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돼. 주민번호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1번 누르시고요. 68042로 222로 672를 여러분이 입력하시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 뭘 한다? 58세임을 딱 체크합니다. 맞죠? 여러분 배우자는 연령 조건이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았나요?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뭐 보셔야 돼요? 소득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배우자 지금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퇴직 소득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제시합니까? 100만 원이라고 제시했죠? 100만 원까지였잖아요. 소득 금액. 그러니까 어떻게 표기하셔야 되냐면 배우자로서 기본 공제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이 배우자 찍으면 안 돼요. 배우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면 부가 돼야 돼요. 아니다 부. 근데 지금 이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자, 배우자 장애인은 아니죠? 넘어갑니다. 다음 줄 내려오세요. 자, 김경이죠? 동생이죠? 동생은 형제 자매합니다. 몇 번? 6번. 김경희. 여러분 타이핑 작업합니다. 내국인, 주민번호. 자, 여러분 동생은 지금 나이가 딱 몇 살로 잡힙니까? 55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시스템이 나이 때문에 스스로 어디에 갈라 해? 부에 갈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김경희가 무슨 상황이에요? 장애인이죠. 여러분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두죠. 그러면 김경희라는 동생은 나이 제한이 풀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뭐는 봐야 돼? 소득 금액은 들여다봐야 돼요. 됐죠? 자,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이죠. 여러분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슨 대상? 분리과세입니다.
자,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니까 만족돼야 되죠.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 20세 다 안 되니까 장애인으로서 기본 공제가 들어가요. 장애인의 기본 공제가 되고 뒤에는 추가 공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우리는 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표기되는 장애인과 이 뒤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다른 계산입니다. 따로따로 두 번 하셔야 돼. 자, 또 내려옵니다. 자, 부친이죠. 소득자, 직계존속 1번. 본인의 아버지라고 보고 김경우, 내국인. 자, 아버지 43 입력해 볼게요. 자, 아버지의 연세가 지금 몇 살로 잡히냐면 83, 60세에 헐쩍 넘어갔죠? 그죠? 그럼 아버지는 나이는 통과됐죠? 뭘 봐야 돼? 소득을 봐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소득이 뭐죠? 이자 소득 2천이죠?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얼마까지 여러분 분리과세였냐면 2천만 원까지 뭐다? 분리과세였죠. 그러니까 이 순간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서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체크 들어가고 경로시죠? 체크 들어갑니다. 장애인은 아닙니다 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누굽니까? 모친 1번 정지원, 누구죠? 박순란. 자, 어머니도 연세가 83, 나이 통과했죠? 자,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요. 그럼 그대로죠. 60세 이상, 어머니 경로, 장애인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여기 숫자를 잘못 적었네요. 779 779 왜 이렇지? 제가 너무 걸렸네. 됐죠? 자, 그 다음 누구죠? 처남이죠. 그럼 처남도 6번 하시면 돼. 형제 자매. 처남도 6번입니다. 정지원. 자, 처남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54 탈락이죠. 20세 이하고 그 60세 이상이 안 되니까 탈락인데 처남이 또 뭐예요? 옆에 보니까 장애인이죠. 나이가 풀려요. 나이 제한이 풀립니다. 그리고 처남의 소득이 딱 안성맞춤 얼마까지입니까? 소득 금액이죠. 소득 금액 얼마까지? 100만 원.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표기하라고요?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를 들어가고 알겠지?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를 들어가고요. 가셔서 여기까지 가셔서 지금 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말고 뭐죠? 중증 환자로 인한 장애인으로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애인보다 좀 범위가 넓습니다. 자, 김기정 볼게요. 아들은 여러분 몇 번 해야 돼? 자녀는요 몇 번 한다? 4번을 합니다. 아들 4번 김기정 아들 내국인 주민번호. 자,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27으로 카운트 됐거든요. 근데 아들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 때문에 탈락이에요. 자, 나이로 인한 탈락 부로 거셔야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죠? 김지은 딸 또 4번. 딸 내국인 주민번호 61230425687. 자, 딸 카운트 합시다. 지금 딸이 딱 올해까지 20살 들어왔죠? 나이 만족됐죠? 딱 20살. 그리고 소득도 어때요? 만족했죠? 소득 금액 얼마까지? 100만 원. 어떻게 표기할까요? 20세 이하 표기합니다. 장애인 아니죠? 여러분 요게 스스로 함수가 들어가니까 냅두세요. 이 김지은이 자녀가 되어 있죠, 올해. 그래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자녀 세액공제 여로 들어가시면 되고 올해 태어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그냥 끝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는 게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등록 자체가 막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요. 무슨 판단을 잘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인적공제의 조건 뭐였지? 뭐 본인은 당연한데 부양가족에 대한 조건이 뭐였죠?
연령 조건에 대한 해석과 가장 중요한 뭐 소득 금액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잘 하셔야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조건이 되는 사람은 기본공제 체크하시고 조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본공제 안 된다 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적 공제 작업을 합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